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를 강사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거 만들어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모작하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냥 코드 그대로 긁어 오셨더라고요. 아주 정직하게. 한 툴도 틀림없이 코드를 복붙해서, 제가 코드를 복붙해 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 뭐 그게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긁어왔을 때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셨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해도 안 했는데 긁어오고 그냥 넣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거 코드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배우지도 않은 거 그냥 그대로 복붙해서 넣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된다. 왜 이게 왜 이렇고 저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예요. 이제 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누군가가 야 너 죽어 해가지고 죽으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죽는다는 예시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강사가 코드를 가져오라 했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ASML도 보니까 뭐 CSS 클래스 이름도 그대로 그냥 복붙해서 한 툴도 틀림없이 이제 가져오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포트폴리오 실제로 만들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복붙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사용하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다라는 거, 그걸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벅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미지 가져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개발자 두고 열어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위치 어떻게 잡아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디자이너들이 이제 요거를 피그마를 이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면 그 피그마에는 이 해당 이미지의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 그렇게 되면 이제 퍼블리셔들도 그 표시된 위치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디자이너가 아니라 퍼블리싱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얘가 얼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는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제 가져온다 하더라도 왜 얘가 퍼센트로 위치가 잡혀져 있는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일까? 그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 고민했으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자, 테일인드를 썼잖아요. 테일인드. 제가 이제 한 번 한 번 피드백 드리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테일인드를 사용하게 되면 노멀라이즈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여기다가 노멀라이즈 한다 해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테일인드가 노멀라이즈가 다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러게 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A 노멀라이즈, 뭐 바디, UL, LI 열심히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테일인드를 안 쓴대요. 그러니까 테일인드 안 쓴다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멀라이즈를 기억했다가 사용을 써야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웹디자인 개발 기능사 시험 보겠다 라고 하시면 거기서는 테일인드를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멀라이즈 작업은 하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평준화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테일인드 배웠다 해가지고 강사님 저 노멀라이즈 못하겠는데요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왜? 어떤 회사는 테일인드를 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폰트도 제가 안 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폰트를 쓰면 좋습니다. 무조건 뭐 여기 보면 이제 이 녀석들이 사용한 폰트가 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에서도 사용한 폰트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맑은 고딕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 적혀져 있죠. 그래서 맑은 고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폰트를 반영을 안 하셔도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는 거의 고딕체를 사용하긴 해요. 사용하긴 합니다. 맑은 고딕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딕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가져와도 이제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글꼴이든지 그냥 반영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뭐 눈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지마켓 산스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맑은 고딕 쳐가지고 똑같이 가도 돼요. 맑은 고딕. 근데 이제 맑은 고딕은 없죠,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가셔도 상관없다. 제일 많이 요즘 이제 밀고 있는 폰트들이 뭐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도 이제 좀 많이 사용하는 폰트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냥 뭘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제가 폰트를 본다고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반영하면 좋다. 그래서 ASML에 자식인 바디한테 이 정도는 부여를 해줘야겠죠. 그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커스텀이라고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를 사용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노멀라이즈까지는 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작업 모작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ASMR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가 이걸 보고 뭐 처음부터 구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 ASMR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느낌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섹션으로 많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섹션으로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넣고 작업을 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컨테이너를 뭐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넓게 너무 퍼지지 않는다는 거는 뭐 어떤 컨테이너를 써가지고 감싸가지고 작업을 해도 되고, 사실 감싸지 않고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구조를 잡을 때 어떻게 많이들 잡냐면 박스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감싸는 박스가 있다고 하면 그 박스 안에 뭘 두냐면 이너라 해가지고 안쪽에 감싸는 녀석을 하나 더 둔다는 거예요. 그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누구한테 부여하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이 아니라 요 이너한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뭐한다? 부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비주얼 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전체를 감싸는 박스한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여기 이제 부여를 했다라는 거죠. 보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메인 비주얼 이너한테 부여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여기 이너한테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안 준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부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만약에 너비를 다른 식으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고 하면 컨테이너식으로 지면 얘가 이제 예를 들어 1200픽셀이에요. 그럼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바깥쪽에 둔 거다. 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쓰게 해요. 저는 섹션이라 쓸 거고요. 섹션. 그 다음에 클래스 한 다음에 그냥 섹션. 저는 메인 배너라고 쓸 거예요. 배너. 이런 걸 이제 배너라 하죠. 아니 배너 박스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여기다 이제 컨테이너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컨테이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이너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메인 배너에 이너다, 안쪽을 감싸는 녀석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반영해 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줄로 반영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럼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모르기 때문에 가져와야겠죠. 그죠? 여기다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당연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온다 했죠?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비율이 있어요. 이미지는 너비 높이가 있지만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높이가 없잖아요. 너비는 있나요? 너비는 있죠. 왜냐면 너비를 안 줬을 때 그러니까 위스 값은 기본적으로 오토잖아요. 그죠? 오토기 때문에 너비 값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32.3VW로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자, 이거 예전에 VW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반응형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반응형 작업을 하기 위해서 VW로 되어 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얘네 이제 여기에는 여러분들 노 리피트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있죠. 그죠? 여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노 리피트 센터, 커버 이거 다 무시한 상태로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BGR은 기본적으로 노 리피트 깔아줘야 된다 했죠. 제가. 그죠? 이거 안 까시면 안 됩니다. 얘는 그냥 디폴트예요. 그 다음 BGP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포지션을 잡는 건데 센터를 준 이유가 뭘까요? 센터를 줘야지만 수직 수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주게 되면 이제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주면 이미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센터를 줬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된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준 게 있죠.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를 줬다. 화면을 꽉 채우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화면을 꽉 채우죠. 그리고 이제 VW로 줬기 때문에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도 뭐예요? 같이 줄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형 때문에 일부러 얘네들이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이미지가 작아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선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봤는데 여기 막 비율이 다 흐트러지고 깨지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렐라티브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렐라티브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바로 메인 배너 이너 있죠. 요 녀석한테 줘야 됩니다. 이 녀석. 얘한테.
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좌표 값들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요 메인 섹션, 메인 배너 이너한테 뭐 할 거냐면 일단 너비 값도 저는 뭐 할 거냐면 맥스 위스라 줄 거예요. 맥스 위스, 벡터 위스. 그러니까 최대 너비. 그러니까 그냥 위스랑 맥스랑은 달라요, 여러분들. 위스는 고정입니다. 고정 너비예요. 근데 맥스를 주게 되면 최대 너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맥스랑 그냥 위스랑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DIV한테 박스 1 뭐 이런 식으로 로램 칠했을 때 보더를 이 픽셀 솔리드 레드 그러면 칠하면 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고정 픽셀을 500픽셀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대요. 그럼 화면이 줄어도 뭐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글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지만 공간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여러분들이 맥스를 주게 되면 최대 너비 500픽셀을 갖고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응형으로서의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 위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위스 최대값을 강사는 그래서 여기다가 부여를 한 거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부여할 게 렐라티브까지는 부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거 슬로건이라 되겠죠? 슬로건이라 해도 되고 로고라 해도 돼. 로고는 아니죠. 로고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뱀 방식으로 작업하는 걸 배웠으니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메인 배너에 슬로건이라 쓸 거다. 슬로건 이런 식으로. 뱀 방식을 배웠으면 써먹어야겠죠. 메인 배너에 슬로건이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지 들어와 주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ALT를 채워 넣으시려면 제대로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채워 넣으시면 안 되고요. 가끔 또 보니까 이상한 거 막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대로 채워 넣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얘가 무슨 이제 블루밍 뭐 이런 슬로건이라 한다면 그거에 맞게 넣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내가 ALT 뭘 채워 넣을지 모르겠다면 그냥 정직하게 슬로건 이름 넣으세요. 여기 보이죠? 블루밍 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초스프링 어쨌든 자, 그래서 PC 슬로건, 왜냐면 PC만 제가 구현하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PC만 넣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굳이 넣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이제 요 이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블루밍, 그러니까 넣는다 화면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X 프릭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메인 배너 슬로건 얘를 움직이면 된단 말이에요. 얘 보더를 칠해보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이미지가 사용하는 녀석도 있죠. 이미지. 일단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포지션 애솔루트가 돼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도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미지 사이즈 보시고 반영을 해줘야 되죠.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버티컬 라인 탑 주고 맥스 위스 뭐 주신 분도 계실 건데, 내가 이걸 버티컬 라인을 알고 주셔야 됩니다. 모르고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걸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강사가 뭐 복붙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복붙 끝. 그러면 절대로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주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요걸 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작업할 때 굳이 안 줘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맥스 위스 정도만 이렇게 부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거는 애매한 여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 정도 안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애매한 여백을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네들이 퍼센트로 작업이 되어 있어요. 보이죠? 32.817%. 자, 오퍼시티도 여러분들 줄 필요가 없는데 오퍼시티도 주신 분들 계세요. 왜 준 거죠? 도대체? 왜 준 거예요? 오퍼시티를 잊어버려서 얘가 안 나올까봐 준 건가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오퍼시티는 뭐예요? 투명도잖아요. 투명도가 1이에요.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명도가 되어 있는데 왜 줬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빨리 과제 제출해야 되니까 그냥 준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표값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슬로건한테 여러분들 이제 탑을 30.817 뭐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슬로건 자체가 지금 이너 아트에 있잖아요. 이너. 근데 이게 왜 지금 얘네가 작동을 안 할까요? 왜 안 움직일까요? 아시는 분? 지금 얘는 높이가 있는데 여러분들 배너 이너 아트 지금 강세가 높이 줬나요? 안 줬죠. 그러니까 높이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없는데 그 공간 안에서 얘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데 그 공간에서 움직이라 하면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뭘 줘야 되냐면 하이트 100% 정도는 줘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얘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안 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더 칠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칠해 보면 빨간색 칠해지죠. 그러니까 높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높이 100% 부여하면 헷갈리면 여기다가 이제 레드 칠하지 말고 블루 줘보는 거. 블루 딱 주게 되면 정확하게 파란 색깔 희미하긴 하지만 얘가 지금 메인 배너 이너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왜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로 작업이 돼 있냐. 탑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150픽셀 해가지고 비슷하게 딱 흉내를 내볼게요. 적당하게 150픽셀 주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줘버리면 픽셀은 고정이에요. 그러다 화면이 줄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버려요.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150픽셀이 아니라 퍼센트로 반영을 하게 되면 퍼센트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요 너비에 대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같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뭐다? 내가 요거에 맞게끔 줄어들게끔 만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얘는 뭐예요? 포지션 앱솔루트만 줬지 너비가 얘한테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뭘 걸어줄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맥스 위스를 여러분들 걸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맥스 위스를 걸기보다는 맥스 하이트를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맥스 하이트. 맥스 하이트가 아니라 하이트. 이거 하이트? 얘가 지금 아마 너비가 여기 있죠? 제가 요걸 못 봤어요. 너비가 있으니까 이 너비를 여기다가 부여를 해줘야지만 얘가 이제 이미지는 요 슬로건이 가지고 있는 너비를 기점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반응형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된다? 너비 값을 부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이제 화면이 줄고 늘고, 그러니까 늘고 줄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뭐예요?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한테 요만큼의 너비가 퍼센트로 들어간 거예요. 얘도 퍼센트가 들어가야지 얘가 부모에 맞춰서, 그러니까 부모 이너가 가지고 있는 너비에 맞춰서 뭐예요? 늘고 줄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픽셀로 잡아주면 고정이기 때문에 얘가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얘는 이제 이 녀석은 사이즈는 줄겠지만 여러분들 픽셀로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버려요. 삐져나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줄면. 그러게 되면 반응형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도 들어있어요? 레프트도 마찬가지 들어있죠. 그럼 레프트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얘 위치는 현재 여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게 슬로건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도 만들어줘야 돼요? 메인 배너에 뭐 보통 이제 뭐예요? 자세히 보기죠. 자세히 보기. 근데 작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버튼이라 해도 상관없거든요. 저는 그냥 버튼이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판으로 감싸줄 거고요. 자세히 보기라고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 자세히 보기라는 요 녀석한테 근데 얘 스판으로 감싸면 안 되고 A 엘리먼트로 감싸야 됩니다. A 엘리먼트. 왜냐면 이제 버튼 태그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죠. 왜? 클릭하면 이동돼야 되니까. 그래서 A 탑 해가지고 자세히 보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기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기 같은 경우는 메인 배너 BTN한테 너비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A 엘리먼트한테 너비를 줘도 상관없어요. 너비 높이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TN 슬로건, 그죠? 그러니까 얘 보면 여기에 이제 탑이랑 뭐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죠. 너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얘 자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
그러니까 복사를 해요. 위치 잡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복사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왜 퍼센트로 주는지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퍼센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주자는 거죠. 알고. 그러니까 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알고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주면 되고. 근데 너비도 마찬가지로 너비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고 아 얘가 너비가 대략 얼마나 되겠구나. 당연히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너비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위스값 부여를 해줬고 여기다가 이제 보더 한번 칠해볼게요. 보더 픽셀 솔리드 레드 칠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공간이 나오죠. 그죠? 이만큼. 얘도 똑같이 23.5, 얘도 23.5. 그죠? 그러니까 얘랑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너비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높이가 BTN 슬로건한테 38픽셀이라는 높이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걸 화면이 줄게 되면 이 자세히 보기는 뭐예요?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고정이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뭐예요? 높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된다. 현재 이 상태에서 작업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자세히 보기라는 요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저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기다가 A 엘리먼트한테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칠하고요. 그러면 A 엘리먼트는 요만큼 나오겠죠. 자, 부모 높이 그대로 받아오기 위해서 하이트 100%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근데 당연히 받아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쓸 거고, 그럼 이제 부모 높이를 받아오고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A 엘리먼트한테도 여러분들이 너비를 부여를 해주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저는 하이트를 100% 받아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좀 주겠습니다. 그러면 너비가 최소로 줄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스티파이 컨텐츠만 센터 쪽 주면 얘가 가운데로 간다라는 거.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패딩만 뭐 해주면 돼요? 패딩만 적당하게 주면 되겠죠. 얘는 딱 보게 되면 글씨가 15픽셀. 그 다음에 뭐 너비 값도 34%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긴 해요. 그러면 34%까지는 이렇게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 플렉스랑 센터 안 줘도 돼요. 안 주고 얘가 어차피 인라인이기 때문에 인라인이기 때문에 굳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텍스처 라인 걸려 있잖아요. 그죠? 얘는 텍스처 라인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고 여기 보면 이제 최소 너비도 걸려 있어요. 최소 너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얘가 너비 퍼센트로 걸려 있는데 줄어들 수 있는 범위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줄지 말라. 그러니까 최소 너비는 125픽셀이니까 그 이하로 줄지 말라라고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딩 굳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패딩을. 왜냐면 너비 높이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컬러랑 보더 같은 경우는 색상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레드 칠해놨던 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레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이게 너무 큰 거 같다 하면 뭐 줄이셔도 되는데 뭐 굳이 줄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조금만 줄여볼까요? 30, 한 2%? 31? 저는 요 정도로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살짝 둥그스러면 해야 되니까 보더 레디우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지레짐이다 해서 그냥 적당히 주시면 되겠죠. 10픽셀을 주던 아니면 8픽셀을 주던 뭐 이것까지 복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버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걸려있냐면 A한테 주면 되겠죠. A한테 호버해서 자, 배경색 그냥 뭐 주면 되는 거예요? 흰색 주면 되는 거예요. 흰색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얘가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지금 밑줄 애니메이션이 걸려있다면 흰색이 아니네요. 배경색이. 그죠? 이거 여러분들 색상은 뭐예요? 얘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배경색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색은 그냥 요거 그대로 부여하면 되고, 컬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컬러 자체가 샵 FF 흰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바뀌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도 들어있어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까지 걸려있는 거죠. 그리고 언더라인 컬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제 커렌트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의 컬러를 그대로 따라오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붙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여기다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 해가지고 언더 둘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붙는다 싶으면,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그걸 안 줬는데 붙는다 싶으면 그렇게 줘도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더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 올렸을 때 바로 나오는 반면에, 그죠? 바로 나오는 반면에 배경색이 변경될 때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트랜지션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0.7초, 0.7초, 0.7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웹킷 주신 분들 계세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웹킷이 뭔지도 모르는데 쓴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웹킷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데,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반영되는 게 달라요. 브라우저마다. CSS 웹킷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웹킷을 왜 붙이는지, 웹킷 뭐야, 이렇게 하면 나오나? 그러면 여기 이제 웹킷이란 해가지고 이런 거는 찾아봐야죠. 그러면 이제 CSS 효과 중에 어떤 이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웹킷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파리나 크롬 같은 경우는 CSS에다가 여러분들 웹킷을 붙여줘야지만 해당 속성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브라우저가 너무나도 좋아졌다 보니까 웹킷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 속성이 해당 브라우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지원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웹킷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걸 안 붙여도 뭐예요?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예요. 굳이 뭐 붙일 필요 없는데 웹킷이 그냥 적혀져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트랜지션 해가지고 뭐뭐 걸려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컬러도 걸려 있고, 보더 컬러도 마찬가지로 걸려 있어요. 근데 굳이 뭐 보더 컬러 줄 필요가 있을까요? 보더 컬러, 제 생각에는 보더 컬러는 굳이 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랑 그냥 컬러만 0.7초로 주면 되겠죠. 0.7초. 그 다음에 컬러도 마찬가지로 0.7초. 이렇게. 트랜지션은 여기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부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굳이 보더 컬러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1차적인 작업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